예, 안녕하세요. 체스 선생님 이철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2012년 모스크바 오픈 이제 제 6라운드 게임을 이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건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요 이전 영상, 그러니까 5라운드 영상이 다소 이제 보는데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이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 이전 영상을 한번 찍었을 때 어저께인데요. 너무 피곤했어요. 뭐 이게 그러니까 변명인데요. 하여튼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가뜩이나 뭐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겨우겨우 준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이제 그냥 내용상 당연히 뭐 방송사고라든가 이상한 내용은 없어서 그 영상 등록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랬다는 걸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건 없고요. 오늘은 이제 말짱한 정신에 아마 제대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라운드째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는 제가 망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모스크바 오픈을 갔을 때 어떤 그런 의욕, 아니면 목표, 아니면 그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싹 사라진 상태에서 게임을 전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서 그냥 이제 게임이 지다 보니까 또 그거 핑계 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오늘 영상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이걸 이 게임을 이제 설명하려고 찾아봤는데, 그 나이는 되게 어린 친구랑 했었어요. 왜냐면 몇 살이냐면은 지금 2000년생이니까 8년 전이니까 12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도 뭐랄까, 그냥 진 게 꼭 제 컨디션이나 뭐 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졌다라고 꼭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의 IM이랑 게임을 했던 거네요. 지금 이 친구가 제가 붙었을 때 당시에 레이팅은 1902였고요. 12살에 1902였어요. 와, 12살에 1900이라. 참 대단하네요. 예. 이 친구가 12살에 1902였고, 실제 처음에 레이팅 취득한 게 2010년도라니까, 2010년도에 레이팅을 취득을 했으니까, 보자. 2010년도면은 10살이네요. 10살 때 레이팅을 취득했고, 10살 때 레이팅을 그러니까, 높게 취득했네요. 10살 때 1923을 취득했네요. 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뭐 꼭 이거를 사기라고 말하기는 힘든 게, 뭐 지금 레이팅도 2400이니까 뭐 꼭 굳이 사기는 아닐 거고요. 어려서부터 좀 재능을 발휘했네요. 뭐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총 6게임을 통해서 레이팅을 취득한 것 같은, 레이팅을 취득한 건 그 전이고요. 1923 레이팅을 이제 처음 취득하고 이제 참가해서 뭐 2100이랑도 무승부하고, 그 다음에 2100이랑 이기기도 하고 게임을 했었고요. 그래서 32포인트를 얻었으니까 뭐 잘했다고 봐야겠네요. 러시아에서 게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친구 레이팅이 이제 IM이고요. 현재 타이틀 IM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이 2401이네요. 2401이고, 그것도 2410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네요. 22포인트 떨어지고 나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을 별로 안 하네요. 최근에는 대회 참가가 뜸해졌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은 대회를 참가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꾸준하게 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저 참가했을 때 2012년 포함해서 2017년까지는 꾸준하게 참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여기도 뭐 그런 거, 고3 뭐 이런 거 있나요? 지금 대학생 나이인데, 지금 이제 2000년생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대학생 나이인데, 대학생 되고 나서는 뜸해졌네요.
그러니까 거의 게임을 안 했다고 봐야 되네. 1년에 뭐 한 무슨 이벤트성 대회 정도만 참가한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IM도 되고 2400도 하고 했으니까 잘했죠. 그러면 이 친구랑은 제가 과연 그때 어떻게 게임했을까요? 특히 12살이라.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어린애랑 게임했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예, 이 사설은 이렇게 하고 한번 게임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게임을 제가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00이었고요. 그 친구가 흑이었습니다. 예. 우선은 뭐 저야 뭐 당연히 2포로 나왔을 거고, 이 친구는 시실리아는 나왔네요. 시실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하도 많이 게임에서 뭐 접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대충 대응하는 수에 대해서는 그냥 무난하게 대응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뭐 익숙한 움직임들이고요. 뭐 역시 마찬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가 이제 이 대회를 계속 하면서 무슨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 그러니까 5, 6, 7라운드가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바뀌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게임을 이기겠다라는 목적으로 게임한 건 8라운드도 이기려고 목적했다기보다는 연패를 끊어보겠다는 목적이 더 컸을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 2012년 모스크바 오픈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기려는 욕심은 우선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게임도 뭐 제정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비교해보고자 하는 좀 그런 생각은 있었을 거고, 특히나 이제 1패를 당했으니까 그래도 연패를 안 당하기 위해선 이번 게임은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오프닝 전개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예. 뭐 무난하게, 특히 12살 정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체스를 잘하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잘하는 할아버지들 말고 이제 체스를 잘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한 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상하게 무슨 꼼수 써서 이기려는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슨 함정수로 판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움직인다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상 크게 무리 없이 게임을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실수가 나오면 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실수에 대해서 또 이제 응징을 안 하는 건 또 확실할 테니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건 그냥 결과론이긴 한데 이 친구가 어쩌면 저랑 게임하는 게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우선 정석대로 게임을 안 하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도 그 정석대로 게임하지 않는 거에 대한 뭐랄까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오프닝 전개니까 뭐 별건 없다 하더라도 크게, 그러니까 우선 제가 실수를 안 하니까 뭐 우선 상대방이 그 실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응징하는 법을 찾는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개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잘 둔 거냐 못 둔 거냐 이런 판단을 제가 꼭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못 두진 않았다. 아직까지는 못 두지 않았다. 뭐 물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왜 저렇게 뒀지? 저거 별로 안 좋은 수인데? 라는 게 약간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승부의 영향, 결과에 대해서 줄 만큼의 어떤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거죠. 어떻게, 지금 이때 당시에 1900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좀 나름대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체스를 잘 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앞에 제가 뒀던 사람들도 다 1900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이렇게, 오프닝 전개를, 저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프닝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닝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오프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크게 불리하지 않게 게임을 전개할 수 있느냐. 물론 이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게임 결국은 지지 않았냐. 어차피 그것이 진 것이, 뭐 졌으면서 뭘 한 말이 맞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오프닝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프닝상에서 크게 불리한 게 아닌데 오프닝 때문에 졌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이거 전개 이제 좀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블런더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게임 결과는 졌어요. 사실. 그 뭐 인정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 거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프닝 공부를 안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프닝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포지션을 1900이에요. 1900. 미래의 2400대는 IM이고 현재 IM이고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10년의 세월이 흘러는 동안 이 친구는 꾸준하게 발전한 친구고요. 그리고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깔려있던 어떤 기본적으로 그 실력을 늘리는 베이스가 있는 친구고요. 이런 친구를 상대로 제가 뭐 공부를 안 해서 진 거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공부를 할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친구랑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체스에 천부적인 그 재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체스 공부를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거는 또 어느 정도 뭐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스 공부 오프닝을 제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건 뭐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닝이라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제 실력, 제 수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거죠. 그 오프닝을 그렇게 외우고 모든 오프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오프닝을 모르면 지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오프닝을 모르고도 1900, 2000을 상대했다 이런 걸 잘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오프닝에 너무 빠져있게 돼서 시간 낭비하는 걸 줄이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반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프닝을 모르니까 그렇게 게임에 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오프닝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개를 해가지고 졌으면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지는 게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닝 때문에 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지금 이게 6라운드 시합이잖아요.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절대적으로 오프닝을 몰라서 진 게임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체스 공부하는 사람들도 오프닝을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공부하는 걸 제가 말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자기가 만약에 그 오프닝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2%를 뒀잖아요. 그러면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를 뒀는데 그러니까 너가 2% 뒀으니까 진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2% 때문에 져요. 2% 때문에 지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참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때문에요. 첫 번째, 제가 오프닝을 강조를 안 해요. 오프닝을 안 가르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프닝을 되게 중요시, 그러니까 2000 이상 되는 사람들, 1800 이상이 오프닝 중시 여기는 거 솔직히 말해서 조금 그 약간은 뭐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그게 문제가 아닌데라고 생각을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저보다 체스 잘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뭐라고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1500, 1600 되는 사람들이 오프닝 때문에라고 그렇게 너무 오프닝에 집착하는 거는 좀 약간은 자제했으면 아니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잠깐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행히도 지금은 제가는 오프닝에서 망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아닌데 오프닝 트랩 때문에 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프닝 트랩 때문에 지는 거는 그 오프닝 트랩을 몰라서 지는 거지 오프닝을 몰라서 지는 거하고 오프닝 트랩을 몰라서 지는 거하고는 그것도 별개로 구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오프닝 트랩에서 혹시 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손해보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오프닝 전개는 여기 뭐 나이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오프닝 전개는 끝났다 봐야 돼요. 캐슬링도 언제든지 이제 준비가 되면 할 수 있는 상태고,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제 오프닝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죠. 아마 이게 여기까지도 오프닝 전개가 되는 게 하면 없죠. 이거는 그냥 진작에 오프닝 라인은 끝났어요. 지금은 뭐 이거는 오프닝 라인 때문에 오프닝 라인하고는 별개 문제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게임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약간씩 이제 불리해지는 경향인데, 뭐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서서히, 그러니까 그 한 10수부터 제가 이제 15수에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이제 보통 기준상 꼭 그 기준이 15수가 아니긴 한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평균적으로 15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수에 크게 차이가 안 나면 그건 오프닝 때문에 지는 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블런더라고 해서 한 2포인트에서 3포인트가 한 방에 날리는 수는 안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서서히 무너지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일 때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12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지는 건 그건 말 그대로 실력이에요. 그건 실력 차이예요. 그렇게 지는 건 그냥 한 방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등하고 있다 한 방에 기분 날렸다. 이것도 실력일 수도 있긴 있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포지션 싸움에서 약간 불리하긴 한데 이 포지션은 절대 이 친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약간의 1포인트도 차이 안 나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승률상 유리해질 수는 있어도 상대방이 어쨌든 그걸 그러니까 컴퓨터 계산하듯이 이익을 얻는 수를 모르는 이상 이거는 그냥 무승부가 될 거예요. 계속 아기까지는. 뭐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더 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제가 한때 이것 때문에 좀 고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이후 전개에 대해서 좀 더 훈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엔딩을 내가 좀 엔딩이 약하다. 그럼 엔딩 공부하면 되고, 내가 지금 오프닝을 뭐 따로 공부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오프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오프닝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닝이나 엔딩은 거기에 맞춰서 또는 전술이 약하다 그러면 전술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면 되는데 이제 요 포지션에서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또는 어떤 게 좋은 수냐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전략적인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전략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나? 하여튼 그런데 이 부분만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 방법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IM이에요.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웃더라고요. 뭐 그런 게 특별히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네, 하여튼 뭐 좀 아셨어요.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약간 끌려가는 입장인가 싶었는데 아니 우선 저는 이제 이 포지션만 놓고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이제 워낙에 체스를 아주 잘 두는 건 아니니까 수를 많이 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혹시나 그런가 했는데 아니네요. 잘했네요. 지금 이 상태는 하얀색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참 잘하고 있죠? 예, 저도 대견해요. 그런데 다음 수가 조금 불리한 수로 근데 아니 와 저게 제 이제 그냥 그렇게 저게 뭐냐면요. 이때는 진짜 체스 하기 싫었네요. 저게 부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센터 애들을 가리키면서 예, 결과적으로 저건 손해 보는 수예요. 저게 안 좋은 수는 약간 손해 보긴 했는데 저 수 때문에 뭐 생각보다 저 비숍 날린 만큼의 손해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의 생각해보면 이 친구를 상대로 1900을 상대로 이런 수를 쓴다? 미쳤네 제가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욕하면 안 그러니까 누군가 욕을 한 건 아니에요. 저 자신에 대한 참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막 욕하고 해서 막 비소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다는 뜻으로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아무리 제가 제정신을 안 뒀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 기본적인 어떤 전략 즉 그 모스크바 본 이번 대회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승부하자. 그러니까 무승부를 최선을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수를 보는 순간 아니네요. 그냥 막 동네요. 그냥 막
그냥 빨리 지고 말자 뭐 이런 차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어떻게 애들 상대로 저도 그만 이런 게임을 아휴 할 말이 없네요. 이거는 진짜 복귀 자체가 창피한 거고. 물론 지금 보면요 이수가 그렇게 나쁜 수는 그러니까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좋은 거기서 그 수가 최선의 수는 아니었는데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의 레이팅자라면 던져볼 만한 수가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되죠. 이런 수를 두면 이걸 무슨 계산 하에서 뒀다면 모르지만 전혀 계산 하에서 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문화센터 애들 대상으로 이제 꼬맹이들 대상으로 했던 게임을 해외에 나와서 1700 아니 그러니까 2000을 1900 상대로 게임을 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 전개도 없어요. 그냥 여기 캐슬링한 쪽에 그냥 폰 2개 비숍 하나 날리고 폰 2개 그냥 이제 먹고 그러니까 이쪽을 좀 위험하게 노출시키자는 차원에서 게임을 한 거긴 한데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었을래나요? 여기 나이트 일로 들어가서 뭘로 먹든지 간에 이거 먹으면 나중에 나이트 들어가 이런 어떤 전략을 좀 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지금 변호를 한번 해보긴 합니다만 우선 상대방이 잘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우선 일은 저질러 놓고 본 상태에서 우선 그 이후 대응은 크게 무리 없이 조금 뭔가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시 이렇게 둔 거 보니까 지금에서 생각나는데 뭔가 이렇게 해서 여기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먹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작전이었네요. 만약에 비숍 지금은 이제 나이트가 간 상태가 비숍밖에 못 먹잖아요. 와 의외로 먹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좋은 수였네요. 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다니. 그리고 나이트가 퀸도 노리고 비숍도 노리니까 이것도 가뜩이나 비숍 노리니 이거 이상하네. 나이트가 비숍까지 노리잖아요. 먹으면서 체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퀸이 일로 와서 이거 먹으면 막는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 2개 다 공격도 참 대단하네요. 지금 좀 약간 낯간지럽지만 지금의 제가 이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저이지만 칭찬해줄만 하네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게임인지 언제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이번 제가 첫 번째 대회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2라운드 때 게임이었나? 근데 2라운드 게임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었나 본데 이번 대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게임을 진짜 잘했어요. 나름대로 진짜 게임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진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풀에 지쳐서 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별수를 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주도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그런데도 뚫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느낌이 뭐였냐면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했던 어설픈 공격은 여기선 안 통한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그것도 하나의 제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꼼수. 그러니까 이거에서 상대방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를 한국에서는 잘 뒀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잘 통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해외에 나와서 그런 수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죠. 근데 참 이게 나쁘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 불리하긴 한데 만약에 먹었으면 저한테 좋은 수가 됐어요. 먹었으면 와 저 이 정도까지 두는지는 제가 몰랐는데 잘 뒀네요. 요 이후 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무너졌을래나요? 저거 먹을 생각이었는데 먹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았네요.
뭐 그렇죠. 저거 먹고 뭔가 이간 전개가 크게 좋을 게 없어서 예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계속 상대방이 저보다 잘 했네요. 이거는 뭐 팩트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확 무너지진 않았던 것도 저 나름대로 칭찬해줄. 그러니까 제 제자가 만약에 제 제자가 처음 국제대회를 나갔는데 1900, 2000 상대로 저렇게 게임한다? 칭찬해야죠. 물론 그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상대가 체스를 얼마나 배웠는지 몰라도 1900, 2000 상대로 저렇게 게임한다? 저걸 야단치면 안 되죠. 뭐 물론 지니까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제 제자가 만 이렇게 체스 두면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해요. 근데 대신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뒀으면 그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잘 뒀다 하더라도 야날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잔소리 좀 들어야 되겠지만 지는 게임을 최선을 다하고 졌다? 그러면 칭찬해. 이 정도 두는 상대가 누군데. 요 수가 좀 안 좋은 수였어요. 아마 뭐 그냥 일반적인 거겠죠. 룩 라인 열어서 이쪽에 대한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수인데 요 선택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뭐 이 사람이 아무리 아까 좀 더 나은 선택을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또 제가 좋은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요 G3는 생각할 수 있는 수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쪽 대각선 라인의 그 폰차인에 대해서 별로 썩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한데 요 G3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거든요. 요거는 좀 아쉽네요. 무슨 이런 과감한 공격을 밑도 끝도 없는 진짜 참 답답하네요. 이건 무슨 에휴. 예, 이거 되게 나쁜 수고요. 그 상대방이 제대로 응징했고요. 아휴,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고대 있으면 뭐 칠 것도 같네요. 아휴, 이건 뭐, 글쎄, 그니까, 뭔 생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산, 이렇게 교환하면은 기물적으로 제가 불리한 게 불리한 게 있죠. 근데 이 불리함을 아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폰 6개 대 폰 5개. 7개 되구나. 7개 대 폰 5개. 글쎄요. 이런 상황을 조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좀 계산을 많이 못하고 게임을 전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사실상 이 이후 전개에 있어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더 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둔 것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한 선수 움직인 것 같고. 저 폰 잡을 수 있나요? 저 폰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졌나 보네요. 이야, 이건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먹으면 나쁜 수군요. 근데 먹진 않았네요. 네, 먹진 않았는데 더 나쁜 수로 뒀네. 아마 이런 수도 없겠죠. 여기 이렇게 가서 얘를 공격해서 반복수로 둔다거나 또 이 은근히 기대 건 것 중에 하나가 체크 불러서 킹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체크 불러가지고 저 루그 공짜로 먹겠다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졌겠죠, 아마.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첫 국제대회고, 체스 경험, 국제대회, 그러니까 애초에 시합이라는 개념으로 스탠다드라는 걸 그냥 취미 삼아 짧은 체스를 여러 번 한 적은 많았지만, 대회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한 거는 처음이었고, 그리고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고. 이건 또 뭐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는 왜 갔을까요? 게다가 이 폰까지 잃어가면서 뭔 생각이죠? 이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체스 뒀나? 또 이거 뺏기니까 그냥 기권했네요. 이거 뺏겼는데 기권? 이것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두고 제가 이거 잡으러 갔을까요?
이거 누구 뭔가 했어 기권했나? 하여튼 기권을 했네요. 여기서 더 전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기보가 여기까지만 남아있네요. 이거 기보 여기 뭐 우선 확실히 졌어요. 뭐 이게 아깝게 진 거 아니고요. 지금 요 상태만 하더라도 그냥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울 건 없고요. 게임은 어쨌든 여기까지만 뭐 하는 걸로 하고, 뭐 나중에 뭐 나이트로 비션 먹고 뭐 룩이 폼 먹고 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룩이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 사실 뭐 그렇네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성실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